네, 김영입니다. 우리 손님이 오셨어요. 서울에서. 안녕하세요. 김동숙입니다. 알아서 막 인사를 막 하시네. 네. 우리 그 경주김씨 우리 누님이고요. 불교대학원, 동국대 불교대학원도 선배이시기도 하고, 예, 저에게는 아주 친한, 예, 집안입니다. 오늘 제 연구소를 아주 제가 지금 골골댄다고, 예, 좀 보약을 갖고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당장의 보약은 이 비타가. 오늘 그 유튜브를 그 하나 찍는 내용은 우리 문화유산 탐방회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 한 달 되지, 한 달 됐는데 처음으로 갔던 데가 우리나라 불교의 최고라고 얘기하는 통도사. 예. 통도사를 다녀오고, 이번 달에는 유교 하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눈으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 궁이죠, 궁. 그래서 궁전이 서울에, 옛날에 한양이죠. 한양에 5개의 그 대표적인 궁이 있죠. 경복궁을 이시로 해가지고 경복궁 오른쪽으로 동궐이라고 그러죠. 동궐. 창덕궁이 있고 창경궁이 있고, 경복궁 왼쪽으로는 경희궁이 있고 경운궁. 경운궁이 요즘 덕수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건 서궐이라고 그러죠. 서궐. 이제 동궐이 동쪽에 있는 궁궐이다. 그래서 이제 창덕궁하고 창경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달에는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제 창덕궁에 가면 그 내부에 세세한 것들은 우리 김상일 선생님이 우리 또 회원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는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김상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대략 이게 언제 지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기능을 했는지 뭐 요런 정도로 우리 누님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우리 누님 편안한 마음으로, 네. 그냥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우리 유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이제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유교는 기본적으로 치세지학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학문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불교는 치심지학,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과 세상을 다스리는 학문은 차원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유교는 우리말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정치철학이에요. 정치철학. 예. 뭐 했다면 다 정치적인 거야. 궁궐 하나를 져도 다 정치적으로 짓는 거고. 그러니까 궁궐을 처음에 이게 설계는 누가 했겠어요? 우리 저 서울의 한양 그 성을 누가 설계했어요? 처음에 삼봉 정도전이 네, 했죠. 네. 정도전이 다 설계한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막 이게 뭐 이렇게 경복궁이라든가 창덕궁 이렇게 지은 사람은, 짓는데 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 박자청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막 건물 다 총 감독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설계, 이 정신적인 거, 사상적인 건 전부 정도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실제로 건축물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한 거는 다 이제 박자청이라는 사람이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상이 뭔가 필요하잖아요. 이상. 예. 그게 뭐냐? 유가에서는 도덕적인 정치,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거냐.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인간. 예. 뭐라 그랬죠, 제가?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네.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인데, 예. 그것만 부르짖으면 사람이 따라오겠어요? 민중들이? 관료들이 안 따라오죠. 그래서 일단 도덕 부르짖으면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도덕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구현되려면 먹고 사는 문제, 등 따숩고 배가 불러야 따라오잖아요. 등 따숩고 배가 불러야 도덕적인 얘기할 때 알아듣고 따라오죠. 그래서 경제를 따지는 거예요. 경제잖아요, 그게.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경제를 먼저 챙겨주고 나중에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아는 조금 아까 뭐라 그러죠? 유교는 철저히 치세제약이라 그랬죠. 세상을 다스리는 거, 정치 철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덕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창덕궁의 정전이 뭐로 돼 있어요? 정전. 창덕궁의 정전이 인정전이잖아요. 네네. 인정전이라는 게 인이라는 게 인으로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인정전이니까. 인으로 정치한다는 건 인이라는 건 뭐냐면 도 플러스 덕. 도를 육아에서는 도는 인도를 말해요. 예. 인도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행해야 돼. 예. 인도를 행하면 그걸 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하고 덕하고 합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인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도덕적인 정치를 끊임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도 요즘 사회 장관 청문회 하거나 뭐 할 때 도덕성을 막 따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와 덕을 제대로 인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덕을 싼 사람인지, 그거를 끊임없이 이게 점검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 쌌으면, 장관으로서 인정한다고 이제 추인해주고, 제대로 못 쌌으면, 결격사유 너무 많다. 그래서 인정 못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아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정치,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런 차원에서 궁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덕궁이든 광화문이든 그런 차원에서 졌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시작할 게 뭐냐면, 경복궁은 정문이 뭐라고 써있냐면, 광화문. 네. 창덕궁의 정문은 돈화문. 네. 창경궁의 정문은 홍화문. 네, 현판이 다 그렇게 네. 홍화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교화 화자. 교화할 때 네. 변화를 화자잖아요. 그게 다 임금으로부터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거기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민중들도 끊임없이 자기네들하고 눈높이랑 같아지기 위해서 현판에다 다 써붙인 거죠. 그래서 드나들 때마다 새기게, 잊지 않고 새기게, 끊임없이 들락날락하면서 새길 수 있도록 좌우명 같은 존재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광화문, 돈화문, 홍화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많이. 그 창덕궁이 언제쯤 창건되었나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창덕궁 그러니까 우리 경복궁이 있는데 왜 창덕궁을 또 짓냐 이거야. 궁금하죠? 예. 창경궁은 또 왜 졌냐? 그 궁 하나 있으면 계속 쓰면 되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가 있는데 네.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용산에 갔어요. 왜 갔어요? 왜? 이유가 있잖아. 예. 거기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자기 그런 이제 어떤 권위적인 그런 상징에서 자기 벗어나겠다. 그게 청와대가 거의 궁이잖아요. 예. 살짝 궁처럼 무지하게 크잖아, 넓잖아요. 그 가본 사람들은 다 알지만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서 일반 관료들하고 별 차이 없이 그러니까 자기 권위를 좀 내려놓겠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에 그동안에 있었던 그 대통령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그러니까 궁이 있는데도 왜 또 졌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청와대 있는데 왜 저 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용산으로 가는 거나. 이 정도전이의 어떤 사상적인 것을 통해서 태조 이성계를 통해서 조선 개국이 1392년에 했잖아요. 네. 1392년에 조선이 개국됐는데 바로 안 왔어요. 개경에서 바로 안 오고 건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한양이 더 이 도읍지로서 더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하고 건립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1394년도에 이제 뭡니까 경복궁이 이제
창건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태조가 거기서 집전하면서 이제 정치를 했죠. 예.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고 하다가 나중에 그 왕자의 난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 작은 마누라의 자식인 방석한테 자리를 줄래다가 거기서 이제 무슨 소리냐. 그래서 방원이 그냥 다 아작을 냈잖아요. 그리고 뭐 정도전도 다 죽이고 자기 배다른 동생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왕을 정종이 예. 거기 들어서야 되는데 정종이는 껄직하잖아요. 거기서 막 피비린내 나고 했으니까 이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개경으로. 네. 개경으로 다시 갔어요. 그러다가 정종이 얼마 못했잖아. 예. 그러고서 이제 실질적인 주인이지. 누가? 방원이. 예. 그러니까 이제 방원이 태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종이 형님 그만하셔. 나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들어오면서 다시 경복궁에 들어오려니까 깜찍하잖아. 그래서 야, 나 여기 못 익혔어. 나 아예 별로 안 좋아. 물론 큰 행사는 예, 무슨 큰 나라에 무슨 큰 행사 있을 때는 경회루라고 있잖아요. 경회루에서 뭐 잔치 벌리고 그다음에 그 근정전 앞에 거기다 큰 행사를 거기서 했어요. 하기는. 근데 대체로는 이제 정치할 때는 창덕궁에서 했지. 근데 창덕궁을 지어라. 창덕궁에다 지어가지고 한 게 1405년. 네, 1405년. 1405년. 그러니까 1394년도에 경복궁이 창건되고 창덕궁은 1405년도에 창건됐으니까 거의 한 11년 정도. 네네. 11년 정도 있다가 졌는데 창덕궁을 지라고 지시한 지 한 2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진 거죠. 지금 뭐 이렇게 최첨단의 그 기술을 가지고 창덕궁 같은 이런 큰 궁을 지려면 지금도 아마 2년이 쉽지 않을 텐데 그때 당시에 2년 근데 안 걸려서 그거 한 거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 거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비슷한 거예요. 네네. 이기 싫은 거야 거기. 피비리는 자기가 칼로 다 했지만 이기 싫으니까 이제 클릭하고. 그렇지만 또 정치를 안 한 건 아니지. 거기 가서 또 큰 행사들은 국가 행사는 거기서 또 치르고 했다. 이내 정치 얘기했고. 예. 그다음에 그 창덕궁 앞에 그 정문에 보면요. 돈화문 이렇게. 돈화문이라고 돼 있죠. 네. 돈화문이라는 그 말은 이 중용에서 따왔는데 중용 30장에 보면 소덕은 천류요, 대덕은 돈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덕은 냇물을 만들어내서 흘리게 하고 냇물이 돼서 흐르고 큰 덕은 민중들을 교화시킨다는 거예요. 도탑게. 민중들의 마음을 도탑게 할 수 있도록 교화시킨다. 민중들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물질로도 평안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평안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도탑게 해준다. 해주도록 교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그걸 띄어다가 돈화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덕은 냇물이 되어 흐르고 큰 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덕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임금이 있는 거니까 육아는 기본적으로 솔선수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임금이 자기가 올바른 것을 먼저 안고 자기가 터득해서 그거를 그냥 부리는 게 아니라 똑같아지는 거야. 나중에 이제 조광조도 나중에 이제 융평사상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그 상태로 쭉 가는 거. 그걸 이제 상향평준화, 요즘 말로 하면 상향평준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치세지압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세라는 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게 원래 무슨 말이냐면 다 살리다 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다 살리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되겠냐? 아니다. 유교는 철저히 내가 먼저 배우면 상대방도 가르쳐서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그래서 이제 도나라고 쓴 거다. 오늘 자세하게 설명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얘기도 안 했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거는 그 내부적으로, 아까 인정문을 통해서 인정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전이. 그 창덕궁의 정전이 인정전이잖아요. 이제,
뭐 그런 정치를 통해서 한다. 그 내부 세부적으로 여기는 어떤 기능을 했고 여기는 뭐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보면 뭐 창덕궁에 후원도 있고 예. 거기 뭐 규장각도 나오고 창덕궁 그 후원 말고 옛날에 쓰던 그 규장각도 있었어요. 예, 예. 뭐 홍문관도 있었고 뭐 예.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우리 김상일 선생님한테 이제 들으면 아 여기가 그 자리였구나 여기가 그 자리였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옆에 이제 옆으로 가면 창경궁이 있잖아요. 네. 창경궁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동물원? 동물원 전에는 생각 안 나요? 동물원 전에는 예. 우리 수원을 만든 임금이 누구예요? 정조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예. 그럼 정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은 곳이기도 하죠. 예. 그 슬픈 역사를 네, 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창경원 말씀하셨으니까 예. 창경원은 또 순종이 나라 망한 다음에 고종의 아들 아니에요? 예. 고종의 아들이 이제 다 힘도 없고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일본 애들이 거기다가 이제 식물원 만들어주고 동물원 만들어줘서 거기서 좀 즐기면서 살아라 여생을. 그랬더니 순종이 이제 난 그런 거 싫다. 민중들과 같이 예. 백성들과 같이 내가 고락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개방을 했잖아요. 이제 1909년도에 개방을 했는데 네. 1909년도에 개방을 해서 우리 전국의 국민들이 거기 서울 구경하면 거기를 안 들리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사진 보면 인산이네 항상. 예, 그냥 뭐 그래서 창경원을 구경해야 서울 구경한 거예요. 남대문 구경한 거하고 창경원 구경을 해야 서울 구경했다고 할 정도로 창경원은 항상 인산 이내를 이뤘다고 그래요. 네. 그 사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가 84년도에 과천에 동물원을 만들어서 이전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슬프게 살다가 근데 요즘에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그래도 도심에 그런 동물원, 식물원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런 것도 참으로 좋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힐링 장소로도 이제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이제 뭐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요때는 그걸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80년대 중반이 막 들어서니까 벌써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민족적인 정신도 자각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일본의 어떤 이런 치욕적인 것을 떨쳐버리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과천으로 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창덕궁, 창경궁,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종묘가 있죠. 종묘. 그 앞에. 사실은 그 하나가 다 이렇게 같은 이렇게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본 애들이 약간 길을 꺾는다고 종묘를 확 잘랐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뭐를 냈어요? 길을 내죠. 도를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길을 딱 꺾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거를 길을 그게 율곡로잖아요. 지금 율곡로를 없애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큰 손실이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터널 형태로 복원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위로는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해놨고 밑으로는 이제 터널 형태로 지금 해놔서 그나마 다행인데, 창경궁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거기 정조가 태어났고 경춘전에서 정조가 태어났고 문정전에서 이제 그 아버지 사도세자가 거기서 이제 뒤주에 갇혀 죽었잖아요. 그 영조가 결국 그렇게 했는데 그 사도세자 그 전에는 또 누굽니까 그 장희빈, 그다음에 뭐 인현왕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또 갈등이 많았죠. 거기서 그 숙종, 숙종의 그 빈인데 나중에 비가 됐다가 다시 또 강등돼가지고 또 빈이 되고 나중에 뭐 이 사약 받잖아. 사약 받고 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곳이 하여튼간에 거기 그 내전이 있고 내전으로 많이 썼죠. 그 우리 창경궁은 이 정전으로 많이 썼다기보다는 영조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창덕궁을 주로 이제 많이 쓰고 정조도 마찬가지고 창덕궁을 주로 이제 많이 쓰면서 창경궁은 뭐 내전 형태로 이제 많이 활용을 했으니까 지금 가서 보시면 확실히 그 규모가
창경궁이 창덕궁에는 비하지 못하죠. 규모가. 예. 그런 게 있고, 이제 사도세자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된 거가 어떤 정파적인 이런 갈등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영조와 사도세자 간의 그 갈등, 이런 이 부자 간의 갈등이 더 컸던 걸로. 영조는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고 아주 엄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걸 인정을 못하는 뭐 그런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술도 안 마시고 술도 못 먹겠잖아요. 영조 때는 영조가 재위를 52년인가 했잖아요. 네. 최장 네, 82세인가 돌아가셨는데 계속 그냥 술도 안 마시고 그 얼마나 고통 철두철미하게 따지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백성들한테는 상당히 그래도 유한 걸로 또 나오고 애민정신이 강한 임금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그 자식한테는 굉장히 아주 까칠하게 한다 봐. 사도세자의 형이 있었잖아 원래. 효장이라고 있었는데 효장이 10살인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세자를 해가지고 얼마나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그러다가 이제 한 7, 8년 지나서 사도세자가 난 거예요. 보통 세자로 정하는 거는 어려서는 원자로 정했다가 나중에 세자로 정하는 건 한 10여 년 정도 지나서 보통 정하는데 사도세자가 너무 이게 오랜만에 정말 간절한 마음에 딱 만나다 보니까 세자를 2살인가에 바로 2살 때 돌 지나서 바로 세자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큰 거지.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모두 커. 실망도 크죠. 그러니까 얘가 조그마한 거 실수하면 그냥 막 혼내고 욕을 하고 그냥 엄청나게 하니까 얘가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요즘 말하자면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병이 나중에 와가지고 28살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정조가 11살 때.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이 오니까 갈등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갈등이 뭐 엄청나고, 또 좀 잘못하면 막 엄청난 이제 뭐라 그래 혼을 혼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때는 막 평양으로 어떤 때는 몰래 아버지 몰래 말 타고 비서 데리고 가서 막 놀다 와. 그러다 걸려가지고 또 열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사건건 막 매일 그냥 혼내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또 대리청정 한번 시켜봤어. 그랬더니 대리청정도 더럽게 못하고 이러니까 막 아니 주눅이 들어서 못하는 거야. 주눅이 들어서 혼내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계속 혼내니까 얘가 이제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걸 사도세자가 자기하고 좀 약간 지금 말하자면 불륜도 아니고 뭐야 그냥 몰래 정통해가지고 애 막 낳고 그랬어요. 그 아이도 죽이고 뭐라 그래 궁녀도 죽이고 막 그러니까 참아할 수 없는 짓을 막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걸로 막 푸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뭐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임금이 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다 당파 간에 또 갈등도 있지. 거기다 또 그러니까 서인 쪽에 서인이었단 말이야. 서인 쪽에 이제 그러니까 소론이지 소론. 나중에 소론에서 이제 뭐 어떤 정적에 노론 쪽에 어떤 정적을 내가 임금이 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새끼들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노론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부자 간의 갈등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이제 해치 뭐 이렇게 타개하기 위한 건 아니고 정신병이지. 지금 말하자면 뭐 사이코패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이코 짓을 막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죽인 게 한 100여 명 이상 죽였다. 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이니? 아까 유교는 뭐라 그랬어요?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그렇게 많이 때려 죽이, 진짜 막 때려 죽이고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막 이러니 이렇게 군왕이 되면 되겠다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했는데 인해 정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뭐 그렇게 많이 죽이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도세자 마누라가 누구예요? 해경궁 홍씨. 해경궁 홍씨가 아버지 자기 시아버지 영조한테 가서 죽일 수밖에 없다. 안 됩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세손을 위해서라도 죽입시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정말
창경궁이 창경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번창한다는 경사가 번창한다는 거거든. 끊임없이. 근데 이런과는 다르게 그렇게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궁이다. 이제 아버지 이제 그렇게 사람들 많이 죽고 하니까 이 정조가 효자 아니에요? 정조 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조가 할아버지 영조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죽인 거를 다 여기다 이제 기록했으니까 그걸 좀 제발 좀 지워달라고. 그리고 할아버지 영조가 또 가서 지우라고 해가지고 세검정이라는 데 가가지고 응? 다 또 물에다 이게 지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기록이 해경공무 씨가 그 기록해놓은 한중록이라는 책에 또 기록해놓은 거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해놓은 거 하다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100명이 넘게 죽인 거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슬프게 사도세자가 갔고, 참 그 이후에 또 나라가 망해서 고종 이후에 순정이 그렇게 하면서 슬프게 살다가 또 동물 원이 됐잖아. 그러니까 창경궁에서 원으로 격화됐다가 나중에 84년도에 과천으로 가면서 이제 다시 궁으로.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제 민족의 의식을 이제 자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역사 바로 찾기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했는데 이 창덕궁, 창경궁 시간으로는 뭐 2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돌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참으로 그 고민해 볼 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창경궁의 창덕궁과 창경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또 있나요? 아까 창덕궁은 도나문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고 창경궁은 홍화문이라고. 그 홍화문의 홍화문은 뭐 마찬가지로 널리 이렇게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내야 되고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수양을 해서 임금이 아주 착한 마음, 착한 정치, 그것을 그대로 피는 거죠. 널리 펴서 민중들로 하여금 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화문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 정전은 보통 경복궁은 근정전, 창덕궁은 인정전, 창경궁은 경춘전. 아니죠. 창경궁은 정조가 탄생한 곳이 명정전이지. 명정전. 밝을 명자에다가 정치 정자. 명정전이죠. 그러니까 그 전자라고 하는 거는 이 궁에서는 가장 큰 건물을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주인을 뭐라고 하냐면 전하. 전하. 근데 그 밑에 우리가 가끔 가다가 각자 막 각하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각 할 때 주인이 각하죠. 각하. 그 전보다 조금 더 낮은 게 당이라고 그래. 당. 무슨 당 그러죠? 당보다 조금 더 낮은 게 합이라 그래. 합. 그래서 옛날에 영계소문인가? 영계소문한테 뭐라 그래요? 합하 그러죠. 합하. 전하라고 안 하고 합하 그러잖아요. 왜냐면 실권을 갖고 있으니까. 임금은 아니었지만 실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합하. 그 합이라는 게 규모가 전보다 당보다 더 낮은 거예요. 합보다 조금 낮은 게 각. 근데 각에 있는 주인은 각하. 합에 있는 사람은 합하. 전에 있는 사람은 전하.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영감, 대감, 상감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 그 요즘 사람들은 영감이 무슨 말인지 대감이 무슨 말인지 상감이 무슨 상감을 알아. 임금이라는 거를. 상감마마. 그러니까 영감을 잠깐 헷갈리는데 영감은 지금 말하자면 한 3급 공무원까지가 영감이에요. 5급에서 3급 정도까지가 영감. 2급부터 영의정까지가 대감. 2급부터. 지금 말하자면 2급부터 국무총리까지가 지금 말하자면 대감. 대통령은 상감. 대통령 상감.
2급부터 국무총리까지가 대감. 대감. 그 다음에 5급부터 3급까지가 영감. 영감. 네. 그렇게 이제 요즘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급을.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린 거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냥 뭐 대감한테도 영감이라고 막 불러. 그건 잘못된 거지. 대감, 그러니까 그 2급이면요. 2급이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네. 그 군인으로 따지면 장군이에요, 장군. 굉장히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요즘에 그 급수를 잘 모르니까 그냥 막 영감님은 안 돼. 대감님 그래. 부르려면 제대로 불러야지. 예, 예. 그렇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네. 지금 현재까지는 궁금한 게 없어요? 해결이 됐습니다. 했어요? 네. 네. 그 유교는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정치 철학이고 그리고 민중들을 살려가는 백성들을 살려가는 그런 학문이고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가 이제 한양에 일단 궁에서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일부 어떻게 운영이 됐고 지금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그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를 알면 지금 알 수 있고 지금 거를 잘 알면 미래를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궐이 오래된 거지만 그 궁궐을 통해서 지금 정치를 볼 수 있다. 또 지금 정치를 잘 보면 우리 미래 정치도 볼 수 있다. 좋으나 싫으나 정치가 잘 돼야 나라가 건강할 수 있다. 오늘 우리 누님이 뭐 서울서 오셨지만 말씀을 거의 안 하시고 저만 그냥 혼자 계속 떠들었네. 그래도 그 말씀 이렇게 옆에서 해주시니까 혼자 떠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